여기까지 수원지검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정말 수원지검이 참 야비한 짓을 하나 했는데 네. 요거는 좀 오늘 고민을 했는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에게 확인했다. 네. 이화영 수사에 동석한 네. 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화영 수사에 동석한 변호사는 3명입니다. 예. 현근택 변호사, 현근택. 예, 설주환 변호사, 예. 그리고 이한희 변호사. 이한희 예, 변호사 예. 3명이고 예. 현근택 변호사는 뭐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라서 예. 사건 초기에 재판 자료 유출 혐의가 예. 발생을 하면서 예. 수사에서 빠졌어요. 수사 빠지고. 빠지고 현근택 변호사 다음으로 들어온 사람이 설주환 변호사예요. 설주환. 예, 설주환 변호사고 이한희 변호사는 법무부의 해광 측의 변호사고 해광 측. 그렇다고 하면 이 해광 측은 저 누굽니까? 서민석 변호사. 서민석 예. 변호사. 그렇다고- 그리고 여기는 저기 아닙니까? 저 초반에 그 쌍방울 측 변호인 했던 변호사 아닌가요? 아닌가? 그건 잘 그건 아닌 거. 그건 아닌 걸로 예, 알고 아닌 거. 있습니다. 해광 측 서민석. 예. 예. 그러면 검찰이 얘기하는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설주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예. 설주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자 설주환은 현재 민주당 소속이 아닙니다. 아, 민주당 아니에요. 새로운 미래 그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민주당 탈당하고 새로운 미래 가서 예. 출마 준비하다가 네. 그 도주 그 교통사고 도주 사건 예전에 예. 그게 불거지면서 출마를 못하고 교통사고 도주 이게 개인 사건인 거죠? 예. 거기 불거지면서 이제 출마를 못하고 예. 그 당시는 아마 새로운 미래 부대변인인가 하다가 지금 아마 정책위원인가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하고 관계가 없는 없는 분이다. 사람이고. 설주환 변호사는. 예. 그리고 네. 그 당시에 네. 또 설주환 변호사는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6월달 네. 조사잖아요. 6월 달에는 설주환 변호사가 뭐였어? 민주당 법률위원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당시에 맞는데 그 당시에는 6월달에는 설주환 변호사가 6월 9일 10일에 피신 조사할 때 한 번 동석했고요. 예, 6월 9일. 예, 10일에 피신 최초 예. 그 이재명 관련된 최초 예, 피신할 때 예, 이때 한 예. 번 동석했고 예. 12일 날 사임서 내버립니다. 사임서를 낸 사람이다. 예, 내고 그러니까 안 들어와요. 6월 9일 날 한번 10일에 그러니까. 피신 딱 한 번 하고 12일 날 사임계 냈다. 5월달에 몇 번 왔었던 걸로 보이는데 네. 예, 부지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예. 설주환 변호사가 와서 네. 자기가 검찰이랑 상당히 친하다. 그리고 이재명 의원실의 보좌관하고도 상당히 친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검찰과도 소통이 되고 네. 이재명 의원하고도 소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검찰에 협조해라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설주환 변호사가. 검찰에 이거 뭐 협조해라. 설주환 변호사 측도 나와서 반론하시겠다면 저희가 반론권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이하영 부지사에게 네. 페이퍼를 주면서 진술을 이렇게 하라라고 정리한 페이퍼를 주면서 예, 그 갖고 계세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페이퍼. 그거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연구 안 하십니다. 예, 페이퍼를 주면서 이렇게 진술을 해라 예. 해서 부지사님이 6월 9일 10일에 피신해서 네. 설주환이 원하는 방향의 진술을 화끈하게 안 하시니까 막 화를 내고 다그치면서 설주환 변호사가. 예, 당신 이렇게 안 하면 당신만 죽는 거다. 그리고 나도 당신을 위해 변론해 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날 좀 다툼이 있고 나서 사임계를 낸 며칠 거예요. 있다가 난 그럼 너 더 이상 못 도와준다. 라고 사임계를 내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 부지사님의 그 주장이 팩트라고 한다고 하면 네. 설주환은 이미 그 당시부터 네. 검찰과 소통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예. 검찰이 이재명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협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 지금 수원지검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라고 하면 설주환밖에 없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정황으로 보면 설주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행위를 했던 설주환에게 네. 수원지검에서 연락을 해서 네. 수원지검에서 이화영한테 술 먹였냐?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네.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할 거고 예. 그거 설주환은 몇 번 조사도 안 들어오는데 예. 애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예. 조사도 안 들어온 변호사인데. 변호사인데 예. 이런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그 설주환도 그랬다. 그러니 이화영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수원지검이 정말 야비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광민 변호사님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 물론 이것은 이화영 부지사 측의 그 주장을 김광민 변호사께서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등장인물이 이제 셋이 있어요. 현근택, 설주환, 이한희 세 변호인이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으로 이한이는 아닙니다. 이한이는 아니고 그럼 예. 두 사람이네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법률위 소속으로 이화영 사건에 개입했던 사람은 두 변호인인데 한 사람은 현근택 변호사인데 이제 그 뭐 수사기록 유출 문제로 초반에 탈락을 했고 초반에 이제 사임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현주환 변호사가 설주환 변호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뭐 검찰하고도 가깝고 뭐 사실상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압박하면서 일종의 검찰 편을 들어라라고 예, 욕을 하는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욕을 했답니다. 욕을 했대요. 거의 윽박까지 했답니다. 윽박. 예. 그러니까 그 본인이 느끼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느끼기에 예. 그렇게 윽박까지 질렀고 실제로 동의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10일에 피신 조서 이후인 12일 사임계를 12일, 예. 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거네요. 끝인 거네요.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검찰 수원지검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해줄 수 있는 변호인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화영 주장은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검찰에게 유리한 진술만 가지고 지금 입장문을 낸 거다.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두 번째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화영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기 23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교도관 전원 38명을 전수조사를 했더니 밀착 개호하는 상황에서 음주는 불가능하고 이를 목격한 적도 없고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지난해 그 지난해 그 저희 인터뷰했을 때 작년 12월에 그때 교도관 어떤 분 한 분이 여기서 이렇게 술 먹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반발했던 분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교도관. 부지사님이 아주 조심스러운 거는 네, 여태까지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냐면 부지사님이 누구 이름을 얘기하면 네, 그 사람을 수사해버립니다. 그리고 부지사님 법정에 와서 부지사님한테 좀 유리한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기소해버립니다. 검사가. 검사가. 네. 그래서 부지사님이 누군가를 언급하는 거를 상당히 두려워해요. 네, 예를 들면 교도관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교도관을 얘기하면 이 교도관이 바로 어떤 검찰한테 피해를 받을까 두려워하고 근데 지금 정정할 부분이 그 당시 술판을 벌이는 걸 제지해서 싸움이 있었다. 다툼이 있었다. 요거는 제가 약간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툼은 있었던 건 명확해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방용철, 김성태가 아니라 네. 같이 있었는데 방용철에게 어떠한 편의를 제공했고 요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궁하지 네. 마시고요. 예, 어떠한 편의를 제공했고 예. 교도관 있는 자리에서 예, 그 교도관이 이거는 해도 너무한 겁니다. 예, 라고 얘기를 해서 예. 검사가 허용하는데 네가 뭔데 나서라고 하면서 누가 그 말을 한 거예요? 박상용이요. 박상용이. 예, 그래서 거의 1시간 정도 교도관과 다툼이 있었다라고 그러면 합니다. 박상용과 교도관이 예. 다툼을 했다. 이 다툼했고. 시점은 언제인 거예요? 그 시점은 술판 벌이기 전이겠죠. 그러면 2023년 뭐 한 5월 정도, 5월경? 예, 예. 5, 6월 정도 되지 예, 않을까 싶고요. 예, 그래서 어떤 편의 제공인지는 말씀 못 해주실지. 그 얘기를 하면 이제 그 교도관 특정이 돼서. 바로 특정이 돼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예. 그래서 교도관들이 뭐 검사와 김성태 방역죄 하는 대부분의 행위에 대해서 예. 눈을 감았는데 뭐 선을 넘는 어떤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지를 해서 1시간 정도 다퉜다. 근데 사실 네. 교도관이 검사와 1시간 정도 다툰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부지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거를 지금 말씀 주신 박상용은 검사예요. 검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하고 어떤 교도관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 1시간 정도 다퉜다. 그 근데, 편의 제공을 가지고. 그 문제가 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부지사님한테 얘기를 듣다가 그게 네. 술이었다라고 제가 예. 착각해서 잘못 말씀드리고 예. 그랬던 내용이 있고요. 예. 술판은 예. 제가 아까 이제 그림을 놓고 설명을 드렸듯이 예. 자, 피고인이 출정을 하게 되면 예. 교도관이 항상 피고인이 보이는 자리에 교도관이 위치를 해야 돼요. 네. 위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게 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검사 개인 휴게실. 개인 휴게실에 데리고 들어가면서 교도관한테 여기까지는 들어오는 건 그렇지 않냐? 내 개인 공간인데. 네. 그래서 너네들은 그냥 밖에 있어라. 교도관한테. 라고 얘기해서 개인 휴게실에 데리고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고 예. 두 번째는 영상 녹화실. 예. 영상 녹화실인데 영상 녹화실을 들어가면 예. 문 열고 들어가면 영상 녹화 장비를 컨트롤하는 조그만 공간이 하나가 있고 네. 그 공간에 벽으로 분리된 그 안쪽 공간 예.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면 예. 거기가 이제 조사실이라는 거예요. 조사실이고 예. 그러면 그 뭐 앞에 공간을 제가 조작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조작실과 조사실 사이에는 벽으로 막혀 있는데 예. 벽에 유리 판이 하나 있어서 안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그
조사실로 들어갈 때는 예. 그 교도관들한테는 밖에 조작실에서 대기하시라. 네. 아 여기서 유리창으로 보면 되지 않냐? 예. 라고 얘기고 그 안에서 뭔가를 했었는데 네. 했었고 창고라는 곳은 교도관들이 함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고에서는 네. 그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뭐 작당 모의를 하든 뭘 하든 하는 건 가능했지만 네. 교도관의 눈을 피해서 뭔가 선 넘는 일을 하기는 어려웠던 부분이고 예. 그래서 이제 술판이 벌어진 거는 네. 영상 녹화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영상 녹화실에서 창밖으로 쳐다볼 수는 있었지만 네. 창밖으로 보는 데 있어서 시야가 그렇게 원활하게 확보되는 건 아니었고 그 안에서 술을 술잔에 먹는 것도 아니고 종이컵에 마셨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교도관이 쟤네 술 먹는 거 아니야라는 추측은 했을 수 있었겠지만 예. 그 추측만을 가지고 제지를 한다거나 항의를 할 수는 없었다라는 근데 겁니다. 예. 술병이 있잖아요. 술병인지 아닌지 물병인지 술병인지는 구분할 수 있지 그 않나요? 부분은 제가 사실은 부지사님한테 예. 그럼 술을 물병에 담으셨냐라고 물어봤었는데 예. 부지사님이 그때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십니다. 이거는 좀 더 여쭤봐야 되는 부분인데 예. 부지사님이 워딩이 예. 자기는 입에 갖다 댔더니 물이 아니고 술이길래 내려놨다. 예. 그리고 더 이상 안 마셨다라고 예. 얘기하는 걸로 봐서 예. 그 자리에 오래 있진 않았나 싶어요. 요건 부지사님은 더 추가로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 예. 그래서 만약에 부지사님이 들어가서 술을 줬고 술을 마시려고 했더니 물이 아니고 술이란 걸 알고 안 냄새가 마시고 났다는 거잖아요. 예. 예. 술 냄새가. 그걸 알고 예. 그 자리를 이탈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요건 제 추측입니다. 이탈했는지 계속 있었는지 모릅니다. 네. 이탈했다고 하면 그게 물병에 담겨 있었는지 술병에 담겨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 소주병을 밖에 꺼내놓고 마시진 않았겠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물병에 소주를 담아가지고 소주인 거예요? 그 부지사님이 맥주는 색깔이 예, 있으니까. 냄새와 맛을 봤을 때 소주였다. 소주였다. 그러면은 소주를 물병에 담아가지고 갖고 와서 마셨을 가능성이 있다. 있겠죠. 있는데 부지사님이 그 부분은 기억을 못 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러니까 참 그 기가 막힙니다. 예, 기가 막혀요. 일단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사건이 네. 사실은 수원지검에서 재소자들이 술을 먹었다라는 건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뭐냐면 검찰이 네. 작정을 하고 예. 제1야당의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피고인들과 협의를 해서 사건을 꾸몄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핵심이고 네. 그 수단 중에 하나가 술판이었던 거고 예. 그리고 저는 이게 자꾸 술판으로 이슈가 돼서 좀 너무 가면 안 아쉬운 된다. 부분이 있는데 예. 허위 진술이고 6월 30일 날 허위 진술을 한 게 예. 2019년 7월 29일 오전 10시인가 11시경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이 보고했다고 말한 것 자체가 이재명의 알리바이를 확인해서 네. 나중에 반박할 수 있는 날짜로 이화영이 허위로 진술했다. 이게 핵심이라고 이게 생각해요. 핵심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에서는 너무 이게 그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그 검찰에 출정을 해가지고 검찰 청사에 모여서 뭐 내 지나가다가 뭐 저거 먹고 싶으니까 사와라고 시켜가지고 먹었다라는 게 충격적이어서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이제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꾸몄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